안녕하세요, 언니님. 안녕하세요, 버디님. 네, 밖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사무실 환경상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질문은 초보분들이 주식을 싸게 사는 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렇고 막 국일제지였나요? 이거 한번 차트를 보면 네. 이런 식으로 고점을 막 돌파하고 있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볼 때는 이거 왜 이렇게 막 무서운 거 아니야? 이런 걸 왜 사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차트상에서 아래에 있는 부분의 거를 사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초심자들의 표현으로 따지면 안전한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네, 이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라는 네. 질문을 들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격 얘기하는데 오늘 바로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격이 싼 게 아니라 가치가 싼 거를 사세요. 이게 제가 초보자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아, 그냥 그게 단가요? 그럼 그 가치라는 거는 어떻게 비교를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차트에서 아니면 또는 이 보여지는 화면들에서 현재가라는 가격은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가격에 속지 마시고 그 숫자가 높던 작던 간에 그거는 그냥 숫자일 뿐이고, 그 가격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주가의 가치를 보는 눈을 키우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쉬운 방법은 저희가 종목을 선정하거나 차트에서 볼 때 이 하단에 있는, 아까 버디님 말씀대로 이거는 높이 있잖아요. 높이 있는 게 아니라 낮게 있는 종목들을 골라보세요. 그러면서 천천히 매수해 보시면 가치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그런 거를 네, 같이 거래량으로 이제 역순으로 해서 좀 대충 보다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요즘에 이제 저점에 계속 놀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요런 거는 과연 안전한지, 요때 사서 좀 기다리면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뭐 이 정도 가면 그럼 몇 배야, 막 3배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요거는 이제 가치가 싼 거 아닌가요? 이제 뭐 물론 이렇게만 딱 보면 안 되겠지만 이 차트만 놓고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만 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얘기 안 하고 항상 여기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냐,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하기도 하고 많이. 네. 네. 자, 이런 종목들을 한번 직접 해보죠. 저희 해볼까요? 네. 네. 자, 네. 쉬운 방법으로 바로 접근 시작하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검색을 하고 거래량 필터를 역순으로 가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10만 주 미만은 너무 부족하고요. 거래량이 너무 부족한 거는 반대로 좀 어려우니까 한 50만 주 움직임이 너무 없어서 좀 네.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50만 주 수준에서. 근데 방금 전에 일단 세아핀 씨는 하나 네. 찾으신 거니까 관심으로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골라 볼게요. 하나 더 고를 때, 뭐 방금 전에 이럴 때는 월봉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접근 방법이 일봉보다는 월봉 또는 주봉을 같이 보는 것도 좋으니까 하나만 골라 보세요. 골라볼까요? 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얘 괜찮네. 네.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넣었으면은 가격은 세아PNC 2695원, XINC 1770원, 이 두 개의 가격 숫자를 듣고서 이게 비싼지 싼지를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1770원이 싸긴 싼 거잖아요. 그쵸. 2695원에 비하면은 1770원이 주당 가격은 싼 건 맞죠. 하지만 이게 XINC 평소 대비 싼 건지 비싼 건지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말이 가치를 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XINC는 XINC지 세아PNC가 아니잖아요. 네네. 다른 종목하고 가격을 상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서 자신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을 비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 안에서의 가격을 비교해 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쉬운 방법은 차트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차트에서 가격이 언제 위치했냐. XINC가 비쌀 때는 지금은 일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쌀 때는 2,000원 넘어서 2,700원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1,700원이에요. 1,000원이나 싸요. 근데 얘가 가격이 낮을 때는 한 1,200원 정도 부근일 때도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1,200원, 2,700원. 그럼 1,700원은 싼 거야, 비싼 거야? 이거를 체크해야겠죠. 그럼 차트 안에서만 보게 되면은 이게 싼지 비싼지 딱 명쾌하게 답을 내리기가 힘드니 여기서 네. 쉬운 방법은 바로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서 재물을 봅니다. 이거는 성장성을 보는 거기도 하지만 성장성보다는 순수하게 재무 구조를 체크를 해보면 돼요. 계속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1,200원 정도일 때, 그러니까 흔히 주가가 쌀 때 당시가 언제예요? 2018년? 아니, 2019년 1, 2, 3, 4월 올해 상반기 정도, 올해 상반기의 상황. 매출액이 565억, 적자였죠 얘네가. 요 정도 느낌 보고 바로 볼게요. 두 번째, 자, 올랐어요 2,700원 정도로. 그때는 한 7, 8, 9월 정도네요. 이거는 한 3분기 정도인데 이때는 적자가 아니라 완전히 흑자가 전환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네. 1,200원에서 2,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다른 변수 요인이나 대외적인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거 배제하고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1,700원이 뭐 가치가 싼 건지 비싼 건지를 볼 때는 지금을 추측해 봐야겠죠. 요번 거는 네.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어려울 수 있다는 거는, 자, 2019년 4, 4분기에 이 예상 추이가 예상이 되시나요? 뭐 저야 이제 이게 요때 앞으로 좀 가서 보면 요때 이제 실적이 사실상 좋았는데 실적 발표는 한 요때쯤 되잖아요. 네. 3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빠지고 있다는 거는 뭐 좀 안 좋아진다는 그런 시그널 아닐까요? 안 좋아지거나 이번에 이제 2019년 사업 보고서가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4분기가 계속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실적이었으면 여기 네. 이제 주가에 미리 반영돼서 네. 이게 오르고 있지 않았을까? 네. 단순하게 실적만 보면.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떨어지고 있지 않을까, 실적이. 네. 그럴 수도 있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고, 추가적으로는 이 기대감이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기에, 흑자 전환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됐는데, 이게 기대감이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미 고평가돼서 네.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됐다가 적정 주가를 찾아오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알아볼 거면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기본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관심 가지고 깊게 파보게 되면은 그 안에 소스는 나오고요. 어떻게 깊게 파면은 소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모르고 넘어가도 되나요? 네, 지금은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오늘 다룰 거는 아니지만 전에 이야기했었던 기업의 사업 분야, 사업의 성장성, 아니면은 매출 추이, 아니면 앞으로 이 기업이 계속해서 영위하는데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적게 벌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네. 깊게 조사하는 리서치 단계가 필요한 거죠. 네, 그거는 이 종목을 방금 전에 성장성이나 이런 거에다가 투자를 할 거면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지금 단계에서 고평가야, 저평가야를 볼 때는 요 숫자의 구성으로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게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닌 그냥 적정 수준. 차트상에서는 고점 대비 낮아져 있지만 지금 그냥 적정 수준의 주가인 것 같아요. 이유는 어찌됐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럼 흑자 전환됐으니까 그때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겠죠. 그러면은 적자 상황일 때 1,200원 정도의 1,200원, 1,300원 정도의 주가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한 단계 레벨업 됐었을 때 그럼 1,500원에서 1,700원 정도인데 저 규모에서 지금 요 바운더리 안에서 노는 거는 그냥 막 되게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게 비싼 것도 아니고 딱 그 느낌입니다. 투자할 수 있어 없어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해볼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게 보면. 해볼만 하다는 거는
딱 하기에 너무 좋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거 한번 해봐도 좋겠네 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거 무조건 할 것 같아요 라고 하게 되면 저는 1,500원 부분을 기다리거나 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1,500원이냐 뭐 1,700원이냐 2,000원으로 보느냐 이건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표현이 네. 좀 주관적 표현인 것 같아서 네. 이 종목에서도 그렇고 다른 종목에서도 그렇고 네.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얘기 같거든요.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구간에서의 답은 나와 있어요. 뭐 그냥 일단 가격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나눠 볼게요. 나눠 보게 되면은 그 전에 이 기업이 넘지 못했었던 가격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맞물리죠. 네네. 1,400원 부근이네요. 네. 여기에요. 이 단계를 넘어 오려면은 그 특정 이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넘어오고 나면은 또 잘 내려가지 않는 것도 특징이고요. 이거는 기술적 분석 요인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서 이 위로 넘어왔다는 거는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에 최대한 근접할수록 가치가 높다. 가격도 싸지겠죠. 그러면서 가치가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근접했는데 네. 실적이 막 다시 적자 전환돼서 옛날로 거의 돌아가는 상황인데 네. 그게 이제 문제는 정보 공개가 늦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여기서 이제 미리 들어갔는데 한 네. 2-3개월 있다 보니까 1-2개월 있다 보니까는 실적 공개 됐는데 네. 완전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네. 더 빠지는 거지 그 사이에. 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있죠. 종종 있죠. 네. 네. 이런 걸 좀 피해가는 좀 확실하게 여기를 잡아서 좀 안전하게 저점에서 잡아서 하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건가요? 쉽지 않아요. 모두가 원하겠지만 완벽하게 그렇게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는 네 쉽진 않아요. 그 리스크는 항상 저 내포를 기업에 하고 대해서 XIENC에 대해서 네. 막 공부하면 네. 그런 거를 좀 미리 예측할 수 있거나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나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 매우 필요하고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영역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측의 확률을 높이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예측할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 그렇진 않아요. 극단적인 일례를 들게 되면 그 기업에서 만약에 횡령사고가 일어나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절대 예측 못해요. 자, 그러면은 모든 걸 예측하는 건 아니더라도 좀 예측하는 방향으로 네. 요 조사를 하거나 좀 데이터를 자기만의 데이터를 갖는 그런 노하우 같은 걸 좀 알려주실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좀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질문이 포괄적인가요? 약간 질문이 포괄적인데 네. 제가 궁금한 게 XIENC를 어떻게 매매할까요? 포인트인가요? 아니면은 XIENC의 기본적인 사업 재무제표 요 네. 4분기 흐름 추이를 파악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건가요? 자, 그거를 질문자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질문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면 네. 요 4, 4분기를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고 싶을 것이고 네. 이 XIENC를 잘 어떻게 사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으면 그걸 또 알고 싶을 네. 건데 결국에는 수익을 내고 싶다는 거죠. XIENC로. 네. 네. 근데 그 이유는 막 고점 돌파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요 아래에서 이제 좀 안전하게 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죠. 네. 이해했습니다. 바로 설명 들어가면은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에 대한 포커스로 답변을 하면요. 답은 의외로 간단한 게 길게 보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길게 보고 꾸준히 한다는 게 뭐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었던 여기서 분명히 올라와서 이 안에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밑으로 다시 레벨 다운되는 거에 대해서 겁내시지 않으시면 돼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안고 갈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네, 안 겁내면은 그냥 사면 되나요? 네, 대신에 꾸준히. 꾸준히. 네.
매일매일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분할해가지고 거의 매일 꾸준하게 길게 보고 가는 종목이니까 호흡을 같이 길게 해주신다라는 생각으로 네. 매수 방법을 조금만 달리하면 되고요. 제가 이 밑으로 빠지는 거를 겁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볼게요. 이 기업도 보게 되면 2017년, 18년도도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이었어요. 근데 잘 버텼잖아요. 근데 순이익이 조금 부족한 기업인데 설령 다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이렇게 영위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고, 기업은 기본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기에 매출 변화는 가능한 거고, 그 파동을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가능한 거죠. 마지노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1,000원 정도까지? 이건 개별적인 동전주 되게 되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매일 한 주씩 산다고 쳐볼게요. 네. 한 주든 뭐든 이제 매일매일 사는데 네. 올랐다가 사고 내렸다가 사고 그러다가 일주일 막 건드렸는데 실적도 막 영업이익이고 당기순이익이고 막 마이너스가 되고 네. 이렇게 되는데 계속 사는데 1,000원을 건드려서 떨어지면 네. 그동안에 막 모아놓은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급락을 한다는 거. 아니 급락이 아니라 막 오래 했다고 쳐볼게요. 막 이제 계속 산 거예요. 근데 수익권으로 못 가고 계속 사는데 계속 떨어져서 이제 언님이 말한 요 1,000원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벌써 되는 거죠. 네,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파동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상상이 가능한 거예요. 방금 전에 말한 상황이 발생을 하려면은 시장 대외적인 굉장히 큰 변수적 악재 변수가 있거나, 방금 전에 말했었던 시장 대외 변수 악재 A 케이스, 아니면 종목의 치명적인 악재 이 케이스일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만 거의 떨어지기만 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들숨과 날숨처럼 이런 형태로 떨어지거든요. 그 말은 내 평단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거를 한 번에 베팅한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평균 주가 흐름을 따라갑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얼마든지 부담되는 선에서는 비중이나 이런 거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의외로 쉬워요. 그래요? 근데 이게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본다면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쉽다고 과연 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계속 이제 매수를 했는데 물론 이제 내 평단은 점점 낮아지겠죠. 네. 평균 매수한 가격은. 근데 네. 여기쯤에 왔을 때는 이미 얘 기업이 막 망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관리 종목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막 그런 네. 상황인데 네. 이러면 어떡하냐는 거죠. 첫 번째는 보통 최초에 그럴 만한 종목을 고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정도로 치명적인 악재 변수를 내포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은 오히려 땡큐예요. 이거는 떨어지는 장면만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도 동일하게 파동 원리인데, 이렇게 떨어진 종목이 지금 내가 보는 뷰가 내가 힘든 시점이 여기서 보니까 그런 건데,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분명히 올라오는 포인트가 반드시 나와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스무스한 거는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만 떨어져도 종목 관리는 훨씬 더 쉬워지고요. 어려운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종목의 흐름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멘탈, 꾸준함, 그리고 두려움, 이게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꾸준하게 이행할 수 있는 비중으로 조금씩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고 나면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왜 관리가 쉽죠? 이렇게 되면 이 종목 관리가 쉽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얘보다 종목 관리가 쉽냐는 거죠. 간단히 답변 드리게 되면은 진폭이 다르기 때문에. 진폭이 다르면 종목 관리가 쉽나요? 네. 파동의 진폭이 다르면요, 얘는 그냥
이쪽에서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떨어질 때 매집을 했는데 반등하는 폭이 요것밖에 안 되게 되면은 내 매수한 평단가 근처에 오기가 힘들어요. 진폭이 짧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애들은 이 타이밍에서 빨간불이 들어오죠. 만약에 정분할로 매일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평균은 가운데니까 이 전환해주는 시점이 나와주죠. 이때 만약에 내가 부담이 되게 되면은 포지션상 매도나 뭐 일부 매도 아니면 전량 매도 얼마든지 이런 게 유연하게 선택권이 많이 갖고 가면서 팔고 싶으면 팔고 사고 싶으면 사고 요러한 자율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강제로 끌려가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 나는 팔고 싶은데 팔고 싶어도 못 팔어. 왜? 평단보다 많이 났으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매일 사서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 뭐 요즘에서 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막 1% 2% 같은 플러스가 나오면 그럼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다 팔진 않죠.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중요한 거는 자 XINC에다 투자한 투자자잖아요. 본인은. 그러면은 XINC에다 계속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쉬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XINC를 내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그냥 계속하면 될 것이고, 네. 이거 빨리 팔고 싶은데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플러스가 잠깐 되면 그때 그냥 팔아 버리면 된다. 완 일부라도 팔아라. 그냥 네. 그 얘기인 거야? 네, 맞아요. 그거를 투자적으로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말하게 되면은 단 그게 감정 요인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건 좋지 않다. 요 정도 팁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XINC라는 것을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는가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시작점부터 계속 매일 사는 그 행위를 하는 동안 내내 그거를 스스로 평가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초보들이 길게 보고 좀 쉽게 안전성을 택하기 위해서 그러한 종목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 사람 마음 갈 때 같다고 한 달 지나니까 마음이 막 계속 바뀌어요. 들쭉날쭉. 그 감정 요인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거는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감정을 배제하고 뭔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결국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기준이 뭐냐인 거 치명적인 같거든요. 악재, 종목의 치명적인 악재, 네. 시장의 치명적인 악재는 대표적으로 뭐 9.11 테러, 유로존 그런 것들 있었을 때, 그리스 디폴트 막 있었을 때 시장 종목 다 빠집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그때는 그냥 팔아요? 손해보고? 아니죠. 그때 모아야죠. 반대로. 네네. 흔히 얘기 듣잖아요. 그때가 기회다. 투자의 기회였다. 이유는 파동 원리상 탄력을 가지고 시장 경제가 정상화가 되게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노리는 거는 이 타이밍을 노리는 거지 절대 이 안에서 쇼부를 본다는 아니에요. 네. A로 시작해서 우리가 노리는 건 B를 기다리는 거지 A 안에서 무언가를 끝내려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시장의 치명적인 악재가 아니라 종목의 치명적인 악재가 왔을 때는 팔아라? 그쵸. 종목이 A에서 B까지 가려면은 시간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물리적인 시간. 그게 길고 짧던 간에 그때까지는 기업 자체가 이어져 나가야죠. 존재를 해야죠. 존재 자체에 문제가 생길 요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손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좀 미리 알면 좋잖아요. 왜냐면 그런 치명적인 악재가 터지면 이미 막 이렇게 한 번에 급락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찌끔찌끔해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그널을 체크하는 거는 뭐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뉴스나 이런 곳이죠.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신의 보유 종목 뉴스는 계속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뉴스로도 얼마든지 체크는 가능합니다. 근데 뉴스로 체크할 때는 조금은 더 늦을 거예요. 두 번째는 뉴스보다 조금 더 빠른 거는 이 종목의 변화, 직접적인 차트, 캔들이나 거래량의 변화, 움직임. 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일련의 흐름을
보이는데 계속 보다 보게 되면 갑자기 여기서 막 개파락하면서 장대 음봉이 쭉 나왔어요. 거래량 빵 터지면서. 뭔가 일반적이지는 않겠죠. 그런 시그널, 뭔가 얘가 평상시랑 다른데 자신의 이성 친구가 또는 배우자가 있을 때 오래 보다 보면은 그냥 모습 자체로도 알고 있는데 뭔가 아프거나 변화가 생기게 되면 딱 그걸 바로 감지할 수 있듯이 계속 보는 종목들은 이거 평상시랑 다른데 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때는 좀 그 요인이 어떠한 요인인지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파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시그널은 당연히 재무겠죠. 상대적으로 가장 늦어요, 반영이. 지금은 괜찮지만 얘가 만약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든가 아니면은 안 좋은 사업 행보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 숫자가 계속 변하게 되면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 이 숫자의 구성이 점점 변할 거 아니에요. 네. 부채가 막 점점 늘어나요. 이제 가진 게 전부 다 1300억인데 이제 부채가 한 1200억까지 늘어나고 자본은 100억밖에 안 돼요. 자, 600억 600억의 구성과 1200억 100억의 구성은 느낌이 다르죠. 이 숫자 변화, 이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안에서 거의 대부분은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조금 더 안전함을 선호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좀 더 탄탄한 종목을 애시당초 고르세요. 흔히 말하는 뭐 대기업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더 탄탄한 거.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초보분들은 이런 XINC는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 뭐 1000원짜리 이런 거보다는 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대기업이나 좀 익숙한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언뜻 생각난 기업이 요게 이제 생각이 났거든요. 네.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네. 이게 이제 뭐 LCD 시장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재무도 되게 안 좋을 거고, 월봉으로 보면 네. 막 이때가 이제 막 디스플레이 호황 때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네. 뭐 이럴 때 막 좋은 기사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랬을 건데, 네. 더 과거로 가면은 이렇게 보면은 얘는 진짜 계속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마 재무도 안 좋고 여기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막 조 단위로 막 나오잖아요, 손실이.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이렇게 여기서부터 좋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막 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요때는 힘들어지지 기회인가요? 않냐? 네네. 기회인가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건지. 자, 방금 질문에서 너무 명쾌한 답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좋을 때 시작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첫 번째. 이 첫 번째는 바로 이해되시죠? 좋을 때 시작했으니까. 네네. 이미 좋을 때 시작됐다는 거는 바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투자 포지션에서 밸류에이션 가치값은 이미 어느 정도 높아요. 가격이 어떻든 간에 싼 거를 산 거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 종목을 고른 이유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좋다고 해서 산 거잖아요. 좋다고 해서 샀다는 거는 이 종목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보세요. 네. 되게 좋아. 업황은 좋은데 지금 장기적으로 봤더니 어쨌든 이제 이게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까 네. 흐름은 더디지만 네. 이쯤 보면은 여기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거죠. 네. 뭐 요점일 수도 있고 요점일 수도 있고, 근데 막 모아보다 보니까는 떨어져서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 모아서 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니까 실제 개판이야. 네. 나름의 이제 요쪽에는 좀 해볼만하다는 생각을 요때쯤부터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여기가 되게 높은 건 아니까, 역사적으로. 네. 네. 그게 그러니까 가격만 봤을 때 그렇고요. 요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이 이때랑 비교하게 되면은 가격으로는 낮은 게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도 가격 낮은 거 말고 가치적으로 낮은 것이냐,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것이냐를 볼 때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월봉이죠. 보이지도 않네. 아마 재무에서 안 보일 건데 2007년도에 이 디스플레이 업황과 2018년도에 디스플레이 업황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때랑 이때가
가격적으로 이때가 쌀지는 모르지만 가치적으로 이때에 충분히 저평가, 즉 가치적으로 싸고 매력적인 자리일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가지셔야 돼요. 가격을 보라는 게 아니라 가치를 봐야 되는데, 얘가 LG 디스플레이라는 디스플레이가 이때는 돈 많은 꽤 멋진 사람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도 이때처럼 돈 많은 멋진 사람이었을까라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힘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던 거고, 이때 단순히 가격만 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비교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요인은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계속 잘 벌 수 있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 돈을 못 벌고 있지만 돈을 잘 벌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소재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하는 거라서 그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가격만 보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걸 체크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자기가 조사하라는 얘기네요. 디스플레이 업황, 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그런 사업 규모라던가 뭐 아이템들의 그런 시장 우위, 뭐 이런 것들까지 자기가 다 그쵸. 보고 초반에는. 그런 걸로 가늠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초반에는. 근데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거는, 첫 번째는 대기업이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익숙하면 좋은 거 아니야, 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좋다고 할 때 사요. 이 두 가지 콜라보가 가장 안 좋아요. 대기업을 좋다고 할 때 사는 순간 꽤 힘든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이때 네. 이거 이제 뭐 리먼 사태 전이잖아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요때 산 사람은 네. 원금 찾으려는 마음 먹었으면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1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찾아져요. 근데 찾아지는데, 네. 이때 사서 가만히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 주식이라는 거를 그냥 특히. 한 번에 빵 사가지고. 네. 그럼 이제 언니님은 찾아진다는 얘기는 일단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때가 좋든 나쁘든, 이때 이제 뭔가 가치적으로 네. 비교를 해서 이제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라도 한 방에 몰빵, 아니면은 사놓고서 아무 대응 안 하는 그런 거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죠?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똑같이 방금 전에 말한 포인트대로 이때 사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이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근데 이런 기업조차도 이 정도 진폭이면요, 제가 말했었던 빌드업으로 꾸준하게 나눠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나눠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은, 자, A 때 모아서 B파트에서, B파트가 그래도 얘는 나와주는 종목이라서 네. 대응이 아예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네. 지금은 되게 타이밍인가요? 볼까요? 네. 네, 안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 재무 때문에. 네, 왜냐면은 지금이 네. 변화하는 분기점이라서, 안 좋아지게 변화하는 분기점이라서. 네. 적자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적자의 폭이 깊어지고 있으며 영업이익조차도 적자로 전환된 상황에서, 여기서 얼마만큼의 깊이가 바닥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서예요. 여기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제일 싼 가격이에요, 보여지는 화면에서. 네. 근데 이게 가치적으로 쌀까라고 하게 되면 아니에요. 이미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추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그 기준은 그러면은 마이너스까지 갔느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건가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보면 네. 2018년도에 보면 이때 이미 뭔가 좀 골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여기에 영업이익이 거의 없고 이제 순이익으로 보면은 적자인데, 네. 2018년 12월쯤이 언젠가 여기잖아요. 네. 네. 그럼 요때도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건 결국 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해했습니다. 저는 요 느낌인 것 같아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게, 제가 한번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과
이렇게 안 좋아졌다가 요렇게 회복되는 느낌. 이게 1번, 2번이라고 하게 되면은 항상 그렇듯 저는 투자를 예측하는 투자 안 한다고 했죠. 1번은 이 밑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줄지 아니면 여기서 바닥 다져 줄지 밑으로 더 깊어질지를 몰라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난해해요. 설령 기업 분석이나 산업 분석을 하면서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되게 난해해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뚜껑 열어봐야 하니까. 그래서 요 포인트에서는 보통 이렇게 오래 보고 길게 보는 장기 투자, 중장기 대응하는 종목들을 굳이 시작은 안 해요. 지켜만 보죠, 관심 종목에서. 네. 근데 1번의 다음 모습이 2번이에요. 1번 애들 중에 더 빠진 애들은 패스하고 삭제시켜버리고 옆으로 가거나 어느 정도 반등 전환에 성공한 재무적으로 요 포인트가 나온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러고 가다가 네. 됐어, 좀 올라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건데, 이때가 아마 사업보고서 나오기 전일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트가 아니에요. 아, 차트가 아니에요? 네. 뭐예요? 였다가 써서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저기 재무 화면에서 펜슬이 안 돼서 였다 쓴 건데, 이 재무를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네.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 네, 저거를 도표를 만들어서 점을 찍은 다음에 네. 그래프를 만들어 보게 되면 요게 여기 있는 거를 점 265041점 찍고 277902 조금 올라가고 이거는 내려가고 그 다음 내려가고 이걸 연결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 밑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이게 전환됐는지 아직 매출에서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예상 추이도 더 밑으로 갔어요. 그럼 밑으로 계속 깊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네네. 어디까지 깊어질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깊어짐이 끝나고 나서 전환이 되게 되면 이 매출액, 예상 매출이나 이런 식으로 전환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게 그래프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반등이 되겠죠. 이런 애들을 보통 찾는다는 거죠. 재무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게 나와봐야죠. 사업이라는 건 잘 되고 있다가도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건데, 잠시만요. 이거를 언제 어떻게 될 거다 예측하게 되면은 그만큼 네. 고통의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이 연간이던 뭐 재물을 보게 되면 계속 다 그래요. 매출액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이런 상황이고, 당기순이익도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면 네. 이렇게 됐잖아요. 네. 아, 여기 예전 거로 보면은.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이면서 지금 전부 다 내려가고 있는 거죠. 네. 네. 내려가고 있는 거. 이거를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 차트상에서도 주가 그래프도 에서도 이렇게 아래로 머리 꺾고 있는 애들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초보가. 그러면 여기 지점에서는 할만했겠네요. 요 지점에서. 네. 그 지점보다는 차라리 따지면 요 지점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확인하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아예 지금 쳐다도 안 보는 게 낫다. 지금은 미리 길게 보고 들어가는 것도 안 좋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저라면은 안 할 것 같아요. 포지션 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난해하다는 거죠. 솔직히 지금 이제 들으면은 그런갑다 하는데, 네. 초보자분들이 볼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은 뭔가 좀 안 들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한번 마무리하는 모습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그게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아까 네. 말한 대로 당일 거래량 상위 종목 중에서 거래량 필터를 역순으로 검색하고 10만 주 미만은 조금 어려우니 굉장히 빠르게 지금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50만 주 수준에서. 저는 여기서도 하나는 더 봅니다. 너무 싼 가격 종목들은
변수들이 많다. 이거는 그냥 제가 경험과 노하우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정 가격대를 봐요. 뭐 10,000원 내외? 10,000원 내에서 보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기업은행, 두산퓨얼셀, 뭐 이런 종목들이. 기업은행이요. 기업은행, 오케이. 기업은행은 뭐 많이 알고 하니까 여기서 연부터 볼게요. 뭐 횡보추이다. 얘는 많이 안 빠졌네. 월봉도 괜찮다. 근데 월봉 상에서는 거의 밑에 많이 붙어 있다. 주봉은 이미 최저가 나와 있죠. 주봉에서는 이거 보면은 될 거고, 그 다음에 일봉에서도 지금 최저가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종목을 저는 관심을 갖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을 보면 느낌만 볼게요. 빠르게. 여기서 매출액 변화, 아까 전에 봤었던 LG 디스플레이랑은 좀 다르죠? 네. 영업이익 변화 다르죠? 당기순이익 변화 다르죠? 그리고 일단 빨간색 마이너스나 기타 등등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빠르게 체크업 했었으면은 차트상의 위치가 일봉에서 충분히 저점, 이거 넓게 볼게요. 네, 충분히 괜찮아요. 저는 이런 애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얘는 가격이 싼 게 아니라 가치적으로 특이한 이상이 없는데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가 지금 현재 낮게 평가됐다, 요 정도로 이해는 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몰빵하냐? 당연히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신의 금액을 생각해서, 뭐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초보니까 초보에 맞춰서 적금 생각하세요. 적금 뭐 한 달에 한 40만원 정도 적금 붓는다, 초보니까 쉽게. 그러면 거래일이 20일이거든요 한 달에. 대충 하루에 2만원어치 계산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 내지 2주 살 수 있겠죠. 매일 똑같이 하면서 이거를 수익을 잘 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모아보세요. 많이 모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빨간불이 들어오는 계좌를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때 그냥 뭐 욕심 줄이면서 팔면 됩니다. 나중에 더 잘하게 되면은 더 현명한 매도 기술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잘 사는 거를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초보자분들은 이러한 방법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느낍니다. 자신의 조바심, 조급함, 성격 막 안달이 나요. 지루해서. 그거를 잘.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은행주들이 다 네.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 이유를 따져보면은 뭐 금리는 계속 내려갈 거로 전망이 되고, 네. 은행들의 수익성이 당연히 그에 따라서 네. 안 좋아질 게 눈에 보이니까, 실제로 기업은행 요거처럼 네. 매출도 올라가고 있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상치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좋게 볼 만한 신호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계속 앞으로 이 시그널을 받고 네.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건데, 네.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이 기업은행이 실적마저 안 좋아지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런 거 큰 걱정 안 하고. 네. 딱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 그런 걱정이 드는 종목이 차라리 나에게 수익이라도 남겨줄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히려 다 좋다 하는 종목을 투자했었을 때 수익 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거는 네. 경험 삼아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다들 이거 위험하대 걱정하고 의견이 분분하고 말이 많은 종목들, 그게 차라리 오히려 반대로 투자의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생뚱맞게 진짜 위험한 거를 이건 투자의 기회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게다가 이거는 뭐 매출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성장 중인 거라고 보니
그런 위험성도 없을 것이며 뭐 네. 그런 것까지 네. 배경에 들어가는 건가요? 판단의 배경에? 그렇죠.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좋은 종목은 그 시점이 투자 시점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업은행 이게 종목 자체 이 기업 자체의 치명적인 부분 악재인가요? 라고 하게 되면 아니에요. 외적인 요인이잖아요. 네. 리먼 사태나 9.11 테러나 유로존이나 이런 외적인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정책 이건 바뀌죠. 그래서 지금 원희님은 이 기업은행을 하신다. 만약에 이제 해야 한다면은 모아간다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조금 더 고수 아니면 조금 더 실력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기업은행을 할 것이냐 다른 조금 더 좋은 종목을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재고 따지는 건 당연히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재고 따지고 상대 비교를 하지 못하는 처음 시작하면서 방송 보면서 나도 연습하면서 이제 한 주라도 사보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요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죠? 예, 저는 제가 설명을 하는 모든 내용에서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러진 않으니 여기서 샘플로 나오는 영상을 보고서 무조건 따라 사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뭐 저도 말씀드리면 이런 거 보고서 이제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설명해 들었던 거에 대입해서 조금씩 분석해보고 연습하는 용도로 이 영상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네. 뭐 근데 아무튼 전 개인적으로 좀 은행주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계획인데 지켜보고 있죠. 근데 가늠이 안 돼요. 저도 사실 이게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며 네. 그러면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그런 기조가 들어갈 때 들어가면 될까요? 이게 마인드 생각은 차이인데 어때요? 네. 마인드 차이인데 조금은 더 유용한 팁을 드리면요. 빨리 수익 내야지 하면서 기업은행을 모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 힘듦을 느낄 거고요. 반대로 적금처럼 모아간다. 내가 이거 열심히 모아서 더 많이 모아야지. 오늘은 2주였는데 그 다음에는 20주가 되고 그 다음엔 100주가 되고 이런 것들을 모아가고 이 모아가는 즐거움을 알게 되면은 조금은 더 편해요. 시간도 금세 가고.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 수익을 창출하는 매매 자체를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 실력이 늘어서 그거를 내 성향하고 안 맞아서 그 방법을 배제하는 건 자유지만 안전해요. 시간을 포기한 대신에 안전합니다. 훨씬.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네. 제가 이제 저희 유튜브 영상 몇 개 올라갔는데 거기에 어렵다, 뭐 초보자들은 못 따라하겠다 이런 질문이 올라와서 나름 그 질문에 대한 거를 제가 수용하고 그 질문을 수용하고 대신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본 거거든요 오늘. 네. 근데 뭐 모든 질문이 그랬는데 어쨌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거나 뭐 좀 의심쩍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뭐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그분한테 빙의해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고 언니님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얘기를 최대한 뽑아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